어느덧 2022년 연말이 왔다. 오늘도 배달을 하러 나왔는데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거절을 해도 콜이 바로바로 들어왔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기피하는 콜이었다. 배달료가 비싼 장거리 배달과 배달료가 저렴한 단거리 배달. 지금 들어오는 콜들은 장거리 배달이었다. 개인적으로 장거리 배달을 선호하지만 계속 거절하는 이유는 장거리긴 장거리인데 뒷콜이 안 붙는 장거리였다. 다른 시간도 아니고 저녁 피크 시간에는 안 가는 게 맞지만 높은 배달료를 보고 나도 모르게 수락하고는 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다. 이번 주유는 고급류를 넣어주려고 했는데 주변에 고급류 취급하는 주유소가 없어서 일반 휘발유를 넣었다. 삼성페이는 정말 좋은 것 같다. PCX에 비해 기름값 부담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요즘 눈 때문에 배달을 많이 못 나가서 그런지 아마 운행시간이 긴 분들은 체감되실 테지만 솔직히 나는 아직까지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 기름을 넣고 출발한다. 혹시라도 미끄러울까봐 긴장을 많이 한 것 같다. 구매할 때 달려있던 핸들 열선인데 시동을 끄고 킬 때마다 다시 켜줘야 해서 불편하다. 시동을 껐다 키더라도 켜져 있으면 좋겠다. 음식점에 도착했다. 갓길에 세울 때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조리가 안 된 음식을 판매하는 가게 사장님들은 다른 가게에 비해 여유가 있어 보인다. 조금만 더 빨리 출발할걸. 매번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분들은 잘 없겠지만 초록불만 보고 냅다 달리면 사고가 날 수 있다. 항상 좌우를 잘 살피는 게 좋다. 다음 콜이 들어왔는데 어차피 저 앞에 신호가 빨간불이라 조급해질 필요가 없다. 그럼 저기 신호 앞에서 콜 받으면 되지 않냐고 할 수도 있지만 뒷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서 콜 받고 간다. 물론 운행 중 왼손으로 받아도 되지만 운행 중에는 웬만하면 잘 안 만지려고 한다. 예외로 특수한 경우에는 조작하기도 하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거나 애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거나 아니면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을 때 그럴 때는 운행 중 전화를 받는다. 구독자분들도 배달 중에 아내분이나 여자친구한테 전화 오면 제때제때 잘 받으셔야 합니다. 직업 특성상 연락이 안 되면 걱정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여자친구가 없으신가요? 혹시 여자친구 만드는 법이 궁금하신가요? 편집하다 깜빡 졸았다. 요즘 몸이 피곤한가 보다. 편집하면서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더 졸릴 텐데 어떻게 편집하면 더 재밌게 편집할까 생각해봤지만 답이 안 나온다. 탑박스 만지기가 싫다. 탑박스 잠그는 저 레버가 너무 차갑다. 유난히 아빠돈 영상을 보고 배달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객 요청사항에 문자가 있는데 문자 보내야 하나 궁금해하셨다. 배민 커넥트 어플 내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알아서 사진이랑 문자가 간다고 알고 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는 따로 문자를 보내지는 않는다. 혹시나 바닥이 미끄러울까봐 천천히 유턴을 했다. 날씨가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 좌회전 신호 기다린다. 뒤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온다. 빠른 놈이 우선권을 갖고 있어서 내가 앞에 있더라도 양보를 해야 한다. 여기 정차했다가 딱지 맞을까봐 항상 건물 뒤편으로 갔었는데 세워도 되는 곳이었다.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재미나네요. 네. 잠시만요. 네. 기다려주세요.
피자를 보온재에 넣어주시나 보다. 아, 뽁뽁이 사이즈? 언니 가서 지금은 영어 저기라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포장을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다음에 여기 피자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든다. 이런 것도 장사의 기술인가 보다. 요즘 생각보다 배달 부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전기 자전거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토바이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어떤 걸로 입문하는 게 나을지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일단 부업이더라도 시간을 좀 길게 잡고 하실 예정이라면 무조건 스쿠터가 나을 것 같다. 일단 전기 자전거는 아무래도 배터리의 한계 때문에 3시간이나 5시간 이상은 타기 힘들 것 같다. 저녁에 퇴근하고 할 거라 어차피 그렇게 오래 타진 않을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전기 자전거도 좋은 선택일 것 같다. 다만 주말 같을 때 오래 하고 싶어도 배터리가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다. 보조 배터리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던데 그 배터리가 거의 자전거 값인 것 같다. 오토바이는 그런 걱정 없이 주유소에 가서 주유하면 된다. 전기 자전거를 집에 들고 올라가서 충전기를 꽂아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다. 사람마다 오토바이마다 다르겠지만 기름 10,000원치만 넣으면 한참 탄다. 물론 부업 기준이다. 어느 정도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음 콜이 들어온다. 촬영 당일이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라 그런지 콜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이런 날은 오랜만이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라고 하니까 무슨 날 같지만 그냥 금요일 저녁이다. 근데 들어오는 것마다 별로다. 이 콜이 별로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는 콜을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멀리 보낸다고? 근데 배달료는 괜찮네. 근데 저기 가면 다음 콜에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5km 이상 가서 9,000원 받느니 2km짜리 2개 해야겠다. 근데 2km짜리가 나오긴 할까? 아, 그냥 잡아야겠다. 일단 내가 가는 목적지에 배달이 많은지부터 파악하는 게 좋다. 몇 번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근데 배달이 많이 없을 때는 다음 콜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별로라고 생각되는 콜도 잡게 되는데 이게 저수익의 지름길이라고 한다. 근데 또 애매한 게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조리대기 시간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닌가 보다. 뭔가 콜 잡는 방법도 방법이 있나 보다. 오토바이는 단속 카메라에 안 걸리냐는 질문도 있다. 단속 카메라가 앞번호판을 찍다 보니 앞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는 안 찍힌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기사분들이 신호나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것 같다. 딸배헌터라고 유명한 유튜버 분이 계신데 직접 영상을 찍어 위반하는 오토바이를 신고한다. 누군가가 영상을 찍어 신고하지 않으면 단속 카메라에는 안 걸리는 게 맞는 것 같다. 대로변은 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는 빙상 그 잡채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를 써서 뿌듯하다. TV에서 보고 언젠가 나도 써야지 했는데 드디어 오늘 썼다. 영상에는 잘 안 담긴 게 아쉽다. 얼어있는 저수지 위를 걷는 기분이다. 이런 곳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간다면 나는 100% 넘어질 것 같다. 고맙습니다. 음식을 받으러 빨리빨리 나와주시는 분이 고맙다. 조금 빨리 나온다고 해서 얼마나 더 버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엘리베이터가 내려가 버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겹다. 바닥 상태가 이 모양이면 좀 걷더라도 안전하게 걸어오는 게 맞는 것 같다. 오토바이 돌리는 것도 긴장된다. 나도 CT 같은 거 하나 사서 넘어져가며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다. 근데 수동은 타기 힘들 것 같긴 하다. 2종 소형 면허 딸 때 타보긴 했는데 달리면서 계속 신경 쓰기 힘들 것 같다.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나타났다. 신호 앞쪽에 위치하다 보니 신호를 못 봤나 보다. 신고를 해서 벌금의 몇 프로를 돈으로 받는 제도가 생긴다면 새로운 직업도 생기고 도로도 깨끗해질 것 같다. 배달 못 해먹겠다 하는 사람도 늘어날 테고, 배달 기사가 많이 없어지니 배달비도 오를 테고, 그럼 배달업도 할 사람만 하게 되겠다. 배달비가 오르면 너도 나도 또 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위험하다고 보일 정도로 운전하는 기사님들을 보면 당연히 남들보다 많이 벌려고 그러지 않을까 싶다. 근데 위반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리고 배달 기사들의 수익이 평준화된다면 진짜 그때는 할 사람만 할 것 같다. 근데 그걸 또 대기업이 가만두지는 않겠지. 오늘의 망상놀이 끝. 안녕하세요, 배민원입니다. 수고하세요. 도착했다. 추웠다. 공동현관에 들어오면 엘리베이터를 잡아준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똑똑했으면 좋겠다. 배달 완료를 누르려고 보니 잘못 왔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바퀴가 3개 달린 오토바이다. 저건 안 미끄러 넘어질까? 진짜 춥다. 사실 그냥 좀 춥다. 상하이를 패딩으로 입고 나왔는데 상의와 하의 사이 허리 부분이 아무래도 떠있다 보니 바람을 완전히 막아주지 못하나 보다. 그래서 우주복 하나 보다. 구독자분들은 다 입고 다니시던데 나도 하나 사야 하나 고민 중이다. 한번 추위에 뚫리고 나니까 들어가야 하나 고민이 된다. 배민원입니다. 배민원이요.
아, 따뜻하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목적지는 가까워서 좋다. 다음 콜도 들어왔다. 도착. 거리는 가까운데 배달비는 5,400원이었다. 영상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5,400원을 주는 이유가 있었다. 함정이었다. 발을 잘못 디뎠다간 오늘 저녁은 터진 짜장 짬뽕이 될 수도 있다. 안전지대에 들어왔다. 와, 이쁘다. 배달입니다. 신호 걸리면 지도 확인. 덜 헤맬 수 있다. 안 열릴 것 같이 생겼다. 그냥 옆으로 가야겠다. 열리네? 안녕하세요. 배민원이요. 네. 고맙습니다. 자석 파티션으로 꼼꼼하게 고정한다. 나처럼 단건 배달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한다. 직진해야 하는데 좌회전 차선이다. 여기 맛집이 있나? 차들이 많네.
갓길 바닥은 미끄러우니 조심한다. 배민원입니다. 조리 완료되어 있다고 하지만 다 믿으면 안 된다. 혹시라도 빨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싶어서 급하게 올 필요 없다. 편집해서 그렇지 5분 넘게 기다렸다.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배달이라 생각하고 유배지로 간다. 여기 가면 다음 콜은 없다. 추워서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자막으로 쓸 게 없어서 음악 가는 거 맞다. 깜빡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어놨다. 어차피 마지막 배달이니 볼 필요도 없긴 하다.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유배지에 가는데 뒷콜이 들어왔다. 하지만 달리고 있다 보니 확인할 수 없었다. 아내한테 전화가 왔다. 이건 받아야 한다. 찬바람이 엄청 분다. 너무 시원해서 죽겠다. 신호 위반하는 차량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신호를 너무 믿지 말고 내 눈으로 확인한다. 도착 전 동호수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바로 앞인데 입구가 없다. 배달입니다. 마지막 배달이 끝났다. 음악이 이래서 그런지 이제 배달 안 할 사람처럼 보인다. 오토바이 값 뽑으려면 열심히 해야 한다. 얼어있는 바닥은 항상 조심하자. 콜이 들어왔지만 추워서 집에 갈 거다. 저 오토바이는 뭔데 저렇게 빠르냐. 시원하다. 차라리 여름이 낫겠다. 그냥 배민을 꺼버렸다.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다이소 장갑이 생각나서 잠시 다이소에 들렀다. 강아지 실물이 이런 거 봐. 찾았다. 뭔가 느낌이 딱딱하다. 편하진 않다. 터치는 기가 막히게 잘 된다. 한 사이즈 작은 게 있나 봤는데 없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놓고 가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 장갑 낀 손을 토시에 넣는데 너무 불편하다.
스위치 조작이 힘들다. 열선을 켜봤다. 맨손으로 열선을 키면 좀 뜨거운 감이 있었다. 손을 뺐다가 다시 토시로 넣는데 잘 안 들어간다. 같이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랄까. 아무래도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 집에 가는 길에 잠시 스타벅스에 들렀다. 아내가 텀블러나 컵을 좋아해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하나 사갈까 한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배달하면서 36,000원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겠다. 무슨 도시락통 같이 생겼다. 어떻게 쓰는 건지는 모르겠다. 마음에 드는 게 없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스타벅스에 갔다. 다른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다. 커피를 채우면 눈사람이 보이나 보다. 실용성 없다고 혼날 것 같았다. 결국 여기서도 못 샀다. 내가 웬만해선 빵 안 하는데 급하기도 하고 추워서 눌렀다. 소리가 커서 나도 놀랐다. 마지막 스타벅스에 들렀다. 텀블러 종류를 보시는 게 좋아요. 집에 가야겠다. 그래도 하나 사다 주고 싶어서 처음 갔던 스타벅스에 다시 왔다. 여기다가 서프라이즈로 커피 내려줘야겠다. 27,000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용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차가운 커피만 담을 수 있는 텀블러였다. 패딩 안에 잘 숨겨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걸렸다.